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라서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고 아마 궁금한 게 좀 많을 텐데 질문 답을 받는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중대학교 인문대학은 요 건물이 아니고 사실 그 앞에 있는 건물이고 요 건물은 새로 지은 건물이고 조금 더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도 인문대 느낌처럼 사실 전통이 있었거든요. 자, 문화 콘텐츠 학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즐기는 것들 뭐 여가 시간에 주로 뭐 해요? TV 봐요. 주로 또 딴 거 영화 또 컴퓨터? 네, 또 그림 그리고 공연 보고 여행도 가고 이런 것도 있죠. 사실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하는 것 이외의 시간에 여러분들의 취미생활, 여가생활, 여가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로 문화 콘텐츠로 다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TV 본다, 영화 본다, 그런 건데 미술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화 콘텐츠 학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기획하고 연구하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달해줘야 더 좋을까 이런 거 기획하고 스토리텔링 이런 걸 이제 배우는 학과가 사실은 문화 콘텐츠 학과입니다. 신문지상이나 요즘도 뭐 우리나라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뭐 먹고 살 거냐 누가가 이제 돈을 좀 많이 벌고 수술 많이 하고 일해야지 사실은 중앙에 예산만 정치도 많이 하고 학생도 잘할 수 있을까? 도대체 앞으로는 어떤 산업을 키워야지 국가가 한국이 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많이들 이제 정부에서는 논의를 하고 있죠. 역대 정부들이 그런 고민을 해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문화 콘텐츠 산업입니다. 이건 한국만이 아니라 사실은 뭐 미국, 일본 같은 경우는 일찍부터 그런 걸 했죠. 선진국이라는 데. 뭐 중국부터 해가지고 다 하다못해 지금 프랑스, 영국 뭐 이런 나라들도 앞으로의 사회는 문화사회 혹은 감성사회. 사람들이 감성과 관련된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전체 사회를 이끌고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되고 기부가 되고 이거하고 제일 가까운 산업이 이제 흔히 말하면 문화산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한국에서도 문화 콘텐츠 산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 금방 여러분들이 얘기한 여가생활 속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사실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는 일반 제조업이라고 하는데도 마케팅할 때 우리 자동차 좋아요. 이런 기능도 있고요. 저런 기능도 있고요. 모드 있고요. 이렇게 광고 안 하죠. 우리 자동차를 타면 여러 가지 멋있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다 감성 광고하고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콘텐츠 산업이라고 해당되는 분야뿐만 아니라 사실은 일반 기업 속에서도 지금은 이 콘텐츠라고 하는 것 혹은 스토리라고 하는 것 그런 사람의 감성을 어떤 식으로 전달해줘야 돼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 관련된 산업인데 문화 콘텐츠 산업이고 문화 콘텐츠 학과는 이와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혹은 계속 연구하고 싶어서 어떻게 연구를 하면 될 건지 어떻게 기획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주는 산업이에요. 저기 쓴 것처럼 산업 자체는 이제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기도 하고 특히 문화 콘텐츠로 세계를 포용하는 문화인들을 양성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대의 문화 콘텐츠 학과는 저 맨 밑에 있는 것은 인재상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스토리텔링과 기획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네. 문화 콘텐츠 학과는 인문대학 아니고 그다음에 그 많은 콘텐츠라고 얘기되는 거예요. 영화든 TV든 혹은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네? 문화? 네. 문화는 다 인간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라는 것, 인간이라는 걸 사실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관찰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동안 인류가 살아왔던 인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것을 알아야지 사실은 사람들한테 내가 전달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기획하고 생각하고 분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를 바탕으로 굉장히 하고 있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실용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치는 게 이제 문화 콘텐츠 학과고 그래서 아주대 문화 콘텐츠 학과는 인문대학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대학의 다른 과들하고 사실은 굉장히 협업이나 소통이나 교과목 같은 것도 연결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문화 콘텐츠 다 했으면 좋겠지만 과목을 다 개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협력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는 신생학과입니다. 사실은 2010년대에 만들어졌고, 근데 문화콘텐츠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신생용어, 이제 많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조금 넘었어요. 사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문화콘텐츠학과가 처음 만들어진 학교가 이제 한 10년이 조금 넘나?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면 뜨고 있는 게 사실은 학과고 산업 분야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학과를 설립하면서 이렇게 쭉 학과의 발전 계획 같은 거를 짜면서 사실은 지금 시기는 이제 정착 단계를 지나서 이제 2010년이니까 벌써 5년, 6년째 들어가고 있죠. 이제 학과 자체가 어떻게 더 도약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관련해서 학과 교과도 처음보다 좀 많이 개편된 것도 있고, 그리고 관련 여러 가지 학생들 교육과 관련된 사업들이 사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매니의 제목이 OSMU죠. OSMU라는 말은 들어봤어요? 문화콘텐츠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특성 중에 하나를 OSMU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One Source Multi-Use, 한 가지의 소재를 가지고 사실은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죠. 요즘 뭐 어벤져스 2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되어 있지만 원래 사실 만화로 시작한 거고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고부가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이제 콘텐츠 쪽에서는 제일 특성으로 얘기하는데, 그걸 바탕으로 학과에서는 지금 원스텝 무빙,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진전을 하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꿈을 펼칠 수 있게 해주는 거를 거의 큰 일종의 모터처럼 사실은 쓰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가 아까 아주대 안에 특성학과라는 게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근데 궁금한 건 이제 여러분이 졸업하고 뭘 할 거냐. 기본적으로 문화 콘텐츠 산업 분야 쪽에 이제 사실 다 해당이 되죠. 영화 쪽이라든가 게임 쪽이라든가 뭐 애니메이션 쪽이라든가 방송 쪽, 광고 쪽, 이런 데도 이제 다 나갈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축제 기획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사실 요즘 우리나라의 축제가 몇 개 가는지 알아요? 1년 동안 4,000개가 넘어요. 굉장히 많죠? 네. 여러분들 지역에서 축제가 1년 동안 몇 개 하는지 한번 세봐요. 다 이렇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하죠. 그 중에는 굉장히 유명한 국제적 축제도 있고 아닌 것도 있긴 하지만 지역 내에서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잘 화합할 수 있는 축제를 기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요즘 나오는 것 중에 도시재생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예전에는 주로 건물도 어떻게 지을 건지 이런 거였지만 사실은 요즘에 많이 간절점을 두고 있는 거는 사실 도시에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살 때 뭐 도로만 좋고 이거만 하는 게 아니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감성이라든가 문화라고 하는 생각이 항상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문화 콘텐츠 쪽에서 도시재생 프로그램 어떻게 기획을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런 것도 사실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이라고 얘기되는 문화 콘텐츠고 문화산업의 흔히 말해서 우리가 장르라고 얘기되는 산업 분야 이외의 산업에서도 사실은 쓰임이나 요구나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공부를 계속 하겠다, 만약에 이쪽 말고 이제 공부를 하겠다 하면 대학원 진학뿐만 아니라 사실은 많은 관련한 연구 기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관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전체 문화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가 만든 지원기관이 있어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중앙정부가 만든 거고 각 지자체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에 보면 문화재단도 이런 것들이 있죠. 문화원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무슨 수원시만 하더라도 수원시 발전을 위한 무슨 그 연구단체들이 따로 기관들이 따로 있는데 여기서도 또 문화산업이라든가 사람들의 문화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파트들이 또 따로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사실은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교수진은 총 10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5분은 문화 콘텐츠학과 전임 교수분들이고 나머지 5분은 인문대 다른과 선생님들이 문화 콘텐츠학과하고 협력사업과 관련돼서 이중계속 교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제 주철한 교수님이 계실 거예요. 방송 쪽 여러분들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의 90년도에 지금 뭐 가장 유명한 그 방송 PD, 예능 PD가 뭐 나영석, 김태호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한도전 뭐 어저께 또 삼시세끼 새로 시작했는데 이런 것들을 한 유명한 PD인데 사실 여기에 선배가 되는 90년대 한국 사회의 방송 예능 프로그램을 이렇게 거의 평정하신 분인데 사실은 MBC에 계셨었는데
뭐 일요일 밤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하셨던 분. 아마 그 학부모님들은 다 이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방송 관련 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학생들 관련해서 뭐 작업도 하시고 또 이제 방송국 관련한 게 네트워크도 있죠. 사실은 좀 관련해가지고 학생들 인턴 관련해 연구하시고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콘텐츠 기획 중에서 영화에 좀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는 현재 영화를 만들고 계신 영화 감독인 전유전 선생님 계신다. 오늘 여러분들 보기에서 좀 바쁘신데 지금 영화 곧 개봉할 영화 지금 후반작으로 굉장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해주셨어요. 선생님 잠깐 인사를 해주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토리텔링과 영상 연출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혹시 아주대문 학원 저희가 들어오게 되면 매년 이 관련 수업을 통해 가지고 계속 영상 작업, 편집 작업, 영상을 만들기 시나리오 작업 이런 것들이 이제 과목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콘텐츠 기획 쪽,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정책 쪽, 그 다음에 디지털 문화 관련한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문화기술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전공하신 장배익 교수님이 계셔서 문화 마케팅, 광고, 문화기술, 또 이용자 분석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시고요. 근데 저희 전임 교수님 중에는 이제 이름이 조금 다르죠. 엄규 교수님이라고 중국분이십니다. 한국말을 무지 잘하시고 사실 한국에서 문화 콘텐츠 학원 박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문화나 특히 중국 관련한 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중배석으로 계시는 선생님들은 인문계 안에 다른가가 영문과, 사학과, 불문과, 국문과 이렇게 네 과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영문과의 정병 교수님은 문화비평하고 영화 쪽 영화를 직접 만드시기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정치문서학 쪽을 또 같이 전공을 하셔가지고 이런 비평과 분석과 이런 데 있고, 사학과의 김봉철 선생님은 고대 중세사로 되어 있는데 고중세사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신화 쪽에서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콘텐츠들의 스토리텔링을 보게 되면 구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화라는 것부터 사실은 원형으로서 많이 나온 것들이 있죠. 여러분 바빠서 못 봤겠지만 오늘도 어디 기사 뜬 거 보니까 어벤져스 2에서도 얼마나 많은 신화의 유형들을 따와가지고 변형시켜서 구성을 했는가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콘텐츠 쪽에서는 신화가 굉장히 중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불문과에 계신 손정원 선생님은 이제 사실은 박물관, 기념관, 전시 이런 쪽을 사실은 전공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쪽의 강의들 또 프랑스 문화 쪽을 맡아주시고. 근데 영문과의 임성문 교수님은 영미문화 또 문화연구, 특히 영국시, 영국문화 이쪽에 이제 전공을 하신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문과의 이제 광명숙 선생님은 현대시 문학비평이고 특히 요즘 이제 글쓰기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글쓰기 아니라 사람을 감동을 주려면 감성적인 표현을 어떻게 글쓰기로 잘 드러낼 것인가.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 말이라는 것도 있지만 글을 통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스토리 짜는 것도 그린 거고 여러분들 스토리 짜기에 여러 가지 기획안을 만드는 것도 다 글이라는 걸 통해서 사실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런 감성 텍스트 같은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관련된 것들도 가르치고 계시고 조금 더 보면 여러분들은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좀 있겠지만 저 퀴즈 아카데미 우정예무대 대학가요제 일요일 이게 사실은 토요일 쉬고 이런 것들을 사실 추천한 선생님이 PD 시절에 다 그 MBC에서 작업을 하신 것이고 JTBC 만들 때 이제 총괄 PM을 하셔가지고 JTBC가 설립이 됐고 JTBC에서 지금 핫한 게 이제 이 손석희 이 앵커가 이제 하는 뉴스가 이제 굉장히 떴죠. 사실은 소위 말해서 그 중에 이제 최근에 뉴스미라고 하는 것들을 새로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사실은 주철아 선생님이 기획을 해서 주셔가지고 사실 진행을 했고 전윤 선생님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던 거는 쉽게 이 정도 볼 수 있으려나 지금 10개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미인들은 아직 못 볼 것 같고 이런 작품 그 다음에 최근에 작품을 마무리하셔가지고 후반 작업하셔서 아마 가을쯤? 겨울쯤에 아마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선생님 작품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실제 이제 현장에서 작업을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학생들 같은 경우 현장 작업에 스태프로 참여하기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나 영상 관련해서 일하고 싶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부 때부터 사실 현장 경험을 계속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커리큘럼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1학년 때는 좀 작죠. 아무래도 1학년 때는 학교 전체에서 배워야 되는 교양 필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공 들어가는 건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2학년, 3학년, 4학년인데 우리과의 특성 중에 하나는 영어라고 하는 부분을 필수 과목으로 가지는 한 과목 정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사실은 보통 6과목 정도가 이제 학과에서는 필수 과목이 더 하나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인문하고 실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또도 안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사실 문화 콘텐츠가 들어오는 친구들이 혹은 가고 싶다는 친구들이 자칫 그냥 뭐 영화 만들기 하고 이러면 되지 않은데 하지만 사실 그걸 백발하면 굉장히 많은 독서량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게 자신의 내공을 쌓아주는 거고,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취업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급하고 정말 전문가로 대우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독서량이 여러분들의 그 지위를 올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 읽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아예 교과목으로, 필수 과목으로 한 학기에 한 과목동, 한 과목동에서 보통 3권 내지는 한 1000페이지 넘게 책을 같이 읽습니다. 중요한 서적들을. 여러 가지 장르별로라든가 분야별로 배워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특성 중에 하나가 요 디지털 휴머니티 트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문화 콘텐츠 학과하고 국문학과하고 지금 연합이 돼가지고 작년에 정부에서 각 대학별로 특성화 사업이라는 걸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학부생들의 교육과 관련해서 특별한 역량들을 접수하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했는데 아주대에서는 인문대 안에서 이제 이 디지털 휴머니티하고 불문과가 진행하는 프랑코폰이라고 하는 게 2개의 사업단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한 단대, 특히 인문대 내에서 2개의 사업단이 선정된 거죠. 여기는 말 그대로 사실 지금 디지털 시대고 많은 부분이 디지털 관련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을 이해하고 특히 요즘 얘기하는 많은 빅데이터, 데이터 마이닝 이런 거를 가지고 디지털 사회에 대한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뭐 이런 것도 배우고 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는 이렇게 되어 있고 요번 2015년 1학기 그러니까 지금이죠. 지금 사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진행이 되어 있고 요 과목은 트랙은 2학년 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아주대 문화 콘텐츠가 들어오면 1년은 지나고 나서 2학년 올라갈 때 신청을 하면 이런 과목 등을 통해 가지고 특히 인문학과고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분야하고 그거를 다시 인문학에 대한 연구와 콘텐츠에 대한 기획, 개발, 구성 이런 쪽으로 이제 확장시키는 그 역량들을 갖추게 해주는 것들이 이 트랙에 들어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사실 진행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과가 사실 10년도에 대해서 아직 졸업생이 많은 편은 아닌데 대충 조금 몇 명 취업한 친구들을 조금 정리해보면 게임 회사도 있고 영화 회사 있고 여기는 음악 쪽 친구, 이 친구는 조용필 콘서트 전국 투어를 7개월 동안 인턴하면서 이제 사실은 취업이 됐죠. CJEM. 그다음에 이건 광고 네이버 쪽 광고회사, 또 이거는 이제 뉴미디어 쪽 광고회사, 방송국, 그다음에 이건 게임 쪽 파트죠, 영화제에서. 지금도 다른 영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다음에 대학원 간 친구도 있고, 라이브 게임즈 간 친구도 있고, 이런 친구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여가생에 놀고 있는 분야인데 대충 다 취업들 사실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다니면서 이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대회 공모전 같은 데 이제 준비하고 그 준비에 관련해 여러 가지 지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매년 우리 학생들이 상을 이렇게 쭉 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보면 뭐 이렇게 이거는 최우수상, 장관상 한 친구들이 있고 광고기획선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즉 칸 광고제라고 이제 그 국제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행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진행을 해서 한국에서 대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거기 나갈 친구들을 뽑기 위한 약간 국가별 예선전 같은 것들을 사실 진행했는데
거기서 이제 경기 강원 지역에서 1등을 좀 했어요. 안타깝게도 최종에서는 깐느 가는 거는 딱 한 팀 뽑는데 거기는 좀 못 들어가긴 했는데 뭐 아무튼 저런 식의 이제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보면 계속 매년 졸업할 때까지 계속 작업 이제 또 교과 이외 또 교과 안에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소학회 활동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요거는 동아리하고 좀 비슷한데 좀 학과의 교육과정과 연결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이렇게 진행하는 건데 크게 보면 일단 시나리오 관련해서 관심이 있어요. 시나리오 영상 쪽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주로 많이 가는데 시나리오 나무가 있고 이런 전문적인 맡아주시고 있고 이쪽은 주로 콘텐츠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대외 공모전 쪽 기획 여기 있다고 해서 공모전 출입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분야에 이제 집중도가 이제 조금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야구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또 모여서 진행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게 이제 광고 쪽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광고 기획 그 다음에 마케팅 관련한 소학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코는 매년 1학기, 2학기 시작할 때 이제 워크숍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다른 과하고 달리 다른 과에 저기 이중배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워크숍에 오시면 놀라고 가시는데 문코는 워크숍은 진짜 워크숍을 합니다.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가서 대충 놀고 뭐 이렇게 저녁에 술 먹고 이런 워크숍이 아니라 실제 워크숍을 가가지고 여러 워크숍 참여 학생들이 기획안이라든가 분석안이라든가 이런 과제를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신랄하게 코멘트 해주고 학생들도 코멘트를 하고 이거를 반드시 거칩니다. 이거를 한 서너 시간을 해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매년 테마는 좀 다르긴 하지만 기획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근데 학과 내에서는 아주대는 문화공부 창작 콘테스트라는 걸 진행합니다. 그런 아주대에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이제 학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가을에 이제 본인의 밤이라는 것들을 행사를 하고 주 때도 이제 그동안 1년 동안 학생들이 활동한 거, 작업한 거, 냈던 거, 연구한 거, 기획한 거, 창작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발표하기도 하고 이런 행사들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인턴십이라고 근데 보통 요즘은 사실 인턴을 가야지 또 취업이 잘 되는 부분에서 인턴십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명단들은 이제 인턴을 가게 되면 학과에서 교과목으로 아예 지정이 돼 있어서 인턴 6개월 가면 3학점이라든가 이렇게 부여되는 부분들이 이제 많은 친구들이 있고 교과목에 학점은 부여되지 않지만 현장에서 이제 직접 가가지고 콘텐츠 제작 현장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해보는 경험들을 사실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관련해가지고 뭐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죠. 무슨 연극 축제 같은 데 있고 영화도 있고 방송도 있고 뭐 음악도 있고 여기 맨 밑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GM 인턴을 했는데 저는 학과에서 1년에 한두 번씩 기업 탐방을 합니다. 콘텐츠 기업에 가서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가 뭐하는 회사인지는 알죠? 그렇죠? 롤 서비스하고 이런 회사죠. 네. 여기는 우리가 기업 탐방을 갔어요. 우리가 처음 갔고 우리 이후로 아무도 기업 탐방을 안 받고 있는데 원래 안 받는 데인데 얘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사실 4시간 동안 같이 직원들하고 게임 대학을 놀고 막 이러고 왔어요. 이런 기업 탐방은 사실 없어요. 보통 가면은 회사에서 나와서 잠깐 설명해주고 이렇게 투어하고 이렇게 보통은 끝나는데 4시간 동안 도시락도 막 피자 막 싸놓고 막 게임하고 왔는데 그러고 나서 저 친구는 취업이 됐어요. 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원래 그쪽으로 굉장히 하고 싶어 했어요. 계속 하고 싶어 했는데 기업 탐방 가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제 학생들을 눈을 보게 되는 거죠. 그중에 눈이 띄었던 거죠, 저 친구가. 그래서 사실은 저 친구는 바로 그 다음에 면접 보고 바로 취업이 됐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매우 특이한 케이스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창작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연구 관련한 것들도 학부생 관련해서 진행을 합니다. UR 사업은 학교 전체가 사실은 진행하는 건데 문건 쪽에서도 매년 팀 이상씩 이제 팀을 꾸려가지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러면 팀을 꾸려서 선생님이 한 분씩 붙어서가지고 해보시기도 하고 끝나고 나서 논문이 나오고 논문 한 편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분석하는지 책도 보고 스터디도 하고 진행이 되고 있고 2015년도는 이제 곧 준비돼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대학교가 이 교환학생하고 복수학위 제도가 되게 잘 돼 있습니다. 특히 유럽 쪽하고 굉장히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서 매년 이렇게 교환학생 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복수학위 제도가 있어요. 복수학위 제도 설명 들어온지 모르겠지만 복수학위 제도는 두 학교에서 학위를 받는 거죠. 아주대 졸업장도 받고 복수학위하는 외국대학 졸업장도 같이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교환학생 가는 것보다는 많지가 않은데 인문학과 학생들이 3명이 됐어요. 사실 단일과로 보면 제일 많은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 있는 스토니 브룩이라고 하는데 지금 3명이 지금 복수학위를 가고 있죠. 여러분이 와서 학점하고 영어가 되면 이제 결혼을 신청해서 중학교의 졸업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학생 진로와 관련한 그 다음에 뭐 이건 우리과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아주대 전체지만은 인문대 학생들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수업을 듣고 부전공을 자기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SC라고 해서 삼성에서 지원해줘서 진행하는 것이고, 요거를 이수한 학생들은 삼성에서 문이과라고 하는 부분을 차별없이 사실은 면접이들 같은 걸 진행한다고 하는 것인데 예정되고 이제 사실 진행하는 사업들이고, 인문대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아마 더 될 것 같고요. 근데 인문대 내에는 이제 그 인문대만을 위한 인문사회 계열만을 위한 경력개발센터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전체가 있긴 한데 사실은 인문대가 특성이 다른 부분이 좀 있긴 해요. 인문대를 별도로 빼가지고 인문대 밖에 학생들의 취업과 진로 지도를 하기 위한 센터가 있고, 저기서 이제 개별 상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자,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 12월 투마로가 아니라 6월 투마로 여러분의 내일을 가늠하여 가져가는 생각이고, 개인적으로는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거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 영화 생활, 영화를 하는 재미나 시간 때문에 하시는 감동을 받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인생의 챕터가 달라지기도 하죠. 소설책 하나 보고, 영화 하나 보고, TV에 나오는 다큐멘터리 보고, 인생의 진로를 바꾸는 경우도 있을 만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실은 문화 콘텐츠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의 스스로 사실 즐거워야 나도 행복하게 하지만, 사실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문화 콘텐츠가 아닌가. 자, 아까 소개는 이 정도로 됐고, 혹시 이제 질문을 좀 받도록 하죠. 예. 혹시 점수는 몇 점 정도까지 모르겠는데, 보통 등급으로 보면 수시 오는 친구들이 아주대 가면 평균이 2.5등급 왔다 갔다 같아요. 근데 작년에 이제 시험 기사 받는 거겠죠. 문화 콘텐츠 학과가 경쟁주시입니다. 작년에 75대 1이었습니다. 사실 연예인과도 아닌데 네, 75대 1이었어요. 그래서 성적들이 좀 좋은 편이에요. 인문대 안에서도 문화 콘텐츠가 오는 친구들이 좀 평균 성적이 좀 전체적으로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또 질문?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문제, 신학과나 언론정보학과랑 다른 문화 콘텐츠 학과하고 차이점이 아주대 일단 신방학과고 문화정보학과 이런 데가 없고요. 예, 그 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신문방송학과가, 원래 신문방송학과는 방송산업과 신문, 언론, 기자 뭐 이렇게 좀 중심으로만 사실 구성이 되어 있던 건데, 문화 콘텐츠 관련해서 뜨니까 어떤 학교는 신방학부라고 이름을 줘가지고 그 안에 뮤지컬 하는 사람, 뭐 영화 만드는 사람, 게임 만드는 사람 이름까지 다 넣어가지고 신방학부처럼 이렇게 구성하는 데인데 사실 엄밀히 보면 다르죠. 예, 우리는 사실은 기자나 이런 쪽보다는 사실은 굳이 따지면 뭐 드라마 PD나 예능 PD 쪽이죠. 그러니까 방송 분야의 업무 분장으로 보면은 보도 쪽이 아니고 예능 시사 이쪽이라고 이제 뭐 다큐멘터리 쪽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이쪽 분야라고 좀 보면 되고, 물론 이제 신문 같은 경우는 여러 파트가 있죠. 쉽게 얘기하면 정치로 파기보다는 사실
만약에 기자를 하고 싶으면 정치부 파트보다는 문화부 파트라든가 IT 파트 쪽에 사실 문화 콘텐츠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해됐나요? 네, 또 아까 네. 완전 주제가 아니라서 보고 싶었어요. 연출 팀으로 들어가다든지 무술 팀으로 들어가다든지 제작 팀으로 팀 원으로 좀 막내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영화 속에 내부에 있는 다양한 그 분야들의 인턴 활동을 하면서 중요한 건 그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를 알고 내 재능을 알고 또 다른 어떤 좋은 프로젝트가 있을 때 나를 기억할 수 있도록 나를 알리는 것 그런 기회로 인턴 활동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하고 있고 계획도 실현화되고 있어요. 학생들이 당연하게 보냈던 재작년에 동창생이라는 영화의 스펙으로 요즘하고 이번에 대작품의 미술팀과 연출팀, 제작팀에 투입이 됐는데 제작팀이 끝난 이후에 스태프들이 투입해서 또 다른 작품에 투입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순으로 진행되고 있죠. 어디나 그렇지만 사실 문화 콘텐츠도 천장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장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콘텐츠, CJ, 예능 걸 보통 보면 다 선호해요. 제일 큰 기업이니까. 그렇긴 한데 거기 있는 팀장이라고 하는 급에 있는 사람들도 보통 이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한 10년 정도 되면 이제 팀장으로 가는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어릴 때부터 다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음악 관련된 팀장은 음악 방송 프로그램의 막내 작가부터 시작했다는 사람들이 있고 또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제 그 AR 팀장, 음악 발굴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죠. 이 친구는 그거 너무 하고 자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뭘 했냐고 얘기를 들었더니 하다못해 콘서트장에 못 받는 거 쫓아다니면서 노가다 같은 FD 같은 일부터 또 했었고 음악 고리에 다운받아 작곡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몇 년 동안을 진행했다는 얘기를 해요. 사실은 저렇게 현장 활동을 어릴 때부터 초창기에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고 사실은 저 경험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사실은 굉장히 좋고 그리고 그랬을 때 이제 실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잘하면 뽑아가야 돼요. 그 다음 작품 같이 하자 이러면 인턴이 되고 더 잘하면 정규적으로 문화 콘텐츠는 사실 일반 기업체 뽑는 것처럼 막 이렇게 시험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뽑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실제 일을 사랑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더 강조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활동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또 질문? 네. 미디어과는 사실은 프로그래밍, 그래픽 직접 창작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아주 문화 콘텐츠 학과는 사실은 창작은 영상 쪽은 창작을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없어도. 그렇지만 이제 그 문화 콘텐츠 학과에서는 예를 게임하고 싶다. 게임 기획, 시나리오, 설계관 짜고 마케팅 이런 좀 우리과에서 이제 많이 담당을 할 수 있지만 실제 게임을 내가 프로그래밍해서 짜겠다. 이것까지는 문화 콘텐츠 학과에서는 안 합니다. 그거 하고 싶은 친구는 미디어 학과를 가야 되겠죠. 네. 구분이 좀 되나요? 또 질문 있나요? 공부할수 아무거나 질문하십시오. 질문 없어요? 네. 다른 대학교랑 차별화되는 아주 대학교의 그런 강점이 있나요? 문화 콘텐츠가? 우리과는 다른 데보다도 실제 현장 전문가들에 대한 강점이 굉장히 큽니다. 다른 데 이제 문화 콘텐츠학과 교수진을 비교해 보시면 되게 문화 콘텐츠가 처음 만들어지거나 새로 설립된 데들을 요즘도 보게 되면 문학, 인문학을 하신 분들이 그냥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무슨 국문과다가 이렇게 바꾼다거나 이런 부분들인데 물론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있지만 사실은 그 교수진의 전임 교수진의 구성 자체는 사실은 실무 역량이라고 하는 쪽에 훨씬 더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인문대 내에서 다른 과하고 협력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부분을 개선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학과가 이제 좀 더 지나면 학생들이 더 많아지고 이렇게 이제 교수도 충원을 하게 될 때는 이제 필요에 따라 그런 분들 더 충원할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학과가 아마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같은 데 비교해 보면
전임 교수로 실무 역량을 보통 10년, 27년 이상씩 갖고 있는 교수진이 전임 교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문화 콘텐츠가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아까 통합회 설명했었잖아요. 그거 동아리하고는 다른 건가요?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학생 활동 중심이고 교수들이 이제 지도 교수를 해가지고 진행하는 거 관리해주고 같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사실은 좀 다른데 동아리 이제 전체적인 학교 차원에서 사실은 조금 움직입니다. 교과하고는 별개죠. 교과하고나 학과하고는 별개로 움직이고 기본적으로 소학회는 교과, 학과하고 연동이 되고 그래서 소학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학회들이 대개 과에 소속이 돼가지고 교과에서 그 학과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활동, 교육 내용 이런 거하고 이제 연관이 많이 돼 있는 게 이제 소학회라고 보면 되고 사실 그거랑 상관없이 이제 진행되는 게 전통적인 동아리라고 하는 거는 좀 다릅니다. 그림 그리는 거나 극적인 생각도 문화 콘텐츠 학과에 많이 필요가 매우 중요하죠.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미지를 통해서 좀 보여주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학생들도 오늘 많이 권장을 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최소한 미술 전시 같은 데서 봐라 이런 얘기도 많이 권장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꼭 그리거나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속 그러한 그림과 관련된 미술과 관련된 것들 계속 봄으로 인해 가지고 일종의 이제 심리적인 역량들을 좀 키우거나 혹은 경험들을 계속 가질 필요성이 있죠. 그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 몇 명 있어요. 지금 제 학생들 중에서 또 실제 이제 그리는 애도 친구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 많아 본인이 직접 그리기도 하고 뭐 이런 친구들도 있긴 한데 그런 관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어떤 관심에서 자기가 하나에 굉장히 남들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진행하는 콘텐츠를 만들 때 다 필요합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도 필요하고 뭐 그림뿐만 아니라 스토리나 음악에 대한 관심이 높은 친구도 필요하고 예. 문화 콘텐츠 쪽으로 진행을 하면 이거 제일 된다는 소리나 가끔 이게 이렇게 메이도 이런 질문들이 오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아무 책이나 열심히 읽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좀 더 관련이 있어 보려고 한다면 초기에 사실은 벌써 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역사 관련한 책, 특히 콘텐츠와 관련한 역사 관련한 책. 예를 들어서 세계 영화사, 한국 영화사, 세계 미술사 이런 책들이 있죠. 그렇죠? 이런 책들을 보게 돼서 세계 연극사 쭉 보면 이제 그 장르가 어떻게 태동이 돼서 시기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작품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쭉 하나가 돼 있죠. 그러면 사실 이 콘텐츠와 관련된 연극 같은 경우는 사실 인류 초창기부터 사실 있던 것들이죠. 그리스, 비공 이런 얘기는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때 네,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볼 수도 있고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중요한 작품들 같은 것들이 리스트들이 다 정리가 되죠. 관심이 있는 그런 것도 더 찾아서 보고 이런 것들인데 기본적인 소비 하나 키우는 건 사실 굉장히 특히 콘텐츠 쪽으로만 좁혀서 보면 좋고요. 그게 아니래도 사실은 책은 읽는 건 무슨 책이든 사실은 그냥 역사책이든 소설책이든 하다 보니 만화책이든 하다 보니까 요즘 만화책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만화책이니까 뭐든 간에 사실 책을 열심히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가끔 이렇게 입학사정을 하거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입학할 때 뭐 1, 2, 3학년 때 책 뭐 읽었다 이렇게 막 잔뜩 쓰는데 실제 정말 읽었는지 되게 궁금해요. 네, 가끔 물어보면 읽었다고 하는데 잘 몰라요. 그렇게 책 읽는 거는 사실은 100번 읽어도 별 의미가 없죠. 한 번 읽으려면 정말 충실하게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읽으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숫자 많이 채운다는 것은 중요하고 또 지금 네. 문화 콘텐츠 학과에서요 음악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과목 안에 이제 음악 하겠다고는 친구들이 많으면 이제 과목으로 사실은 만들 수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 음악 콘텐츠만을 위한 과목은 사실 없기는 해요. 없기는 한데 네? 졸업 후에도 음악 관련해서 지금 음악 관련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이 제 학생들 몇 명 있는데 첫 번째 한 군데는 이제 콘서트 기획 같은 거 하는데 관심 있는 친구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음악 제작사 매니지먼트 뭐 SL, YG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실제 이제 음악 관련 매니지먼트 하고 싶다고 하는 친구, 그런 쪽에 가서 이제 마케팅 하고 싶다는 친구, CJ ENM 같이 뭐 방송국 관련된 쪽 이런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쪽 분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실제 한 명은 SM 갔다가 그만두더라고. 1년 안 돼서 그만둬가지고 좀 그렇게 됐지만. 네. 네. 전 영화 쪽을 하고 싶은데요. 영화 쪽을 하려면 인문대학에 뭐 문화 콘텐츠 학과나 그런 게 좋을지 아니면 예체능인데 영화과가 좋을지라는 좀 여러분 성탁이 혹시 이런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영국영화과 출신이에요. 영국영화과 출신인데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서 영화학과에 들어갔는데 영화학과 내에 지금 기억을 좀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인문학에 대한 그 교육이 컬처적 수업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단순히 영화를 찍는 기술, 시나리오를 쓰는 방법 등등 그런 책적에 관련돼서만 굉장히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 영화를 찍는 기술이라든지 방법 같은 것들을 금방 배워요. 놀이기 때문에 금방 배우는데 무엇을 찍을 것인가, 내가 작품을 찍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 등등을 그런 역량들을 키우려면 인문학부에 내에 있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작인으로서의 성장하는 그 기반이 되는 학과가 문화콘텐츠학과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다양한 방면에 대해서 학습하고 그리고 인문대 내에 있는 국문과, 불문과 등등 산학과 등등에 있는 과목들을 같이 이수해 나가면서 창작자로서의 튼튼한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 그런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영화를 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선택이 몫이지만 문화콘텐츠학과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중요한 건 내가 세상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야기들을 현장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줄 수 있는 적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데 문화 콘텐츠가 모르겠는데 아주대 문화 콘텐츠 학과는 금방 말씀하신 인문학적 소양과 현장 기술이라는 것을 동시에 습득할 수 있으니까 뭐 선택을 또 질문? 네. 고등학교에서 지금 현재에서 문화 콘텐츠 갈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 현재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고 있나요? 수시를 보게 되면 이제 뭐 아주대 에이스 전형 뭐 이런 게 이제 있으니까 보게 되면 이제 고등학교들 관련 활동 중심으로 이렇게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관련된 활동 무슨 방송반을 했건 뭐 학교 내에서 이런 관련한 동아리를 했건 그래서 그것도 뭐 잠깐 3개월 했고 6개월 했고 이거는 사실은 안 한 거하고 사실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 한 거는 별로 이렇게 눈여겨보지도 않고요. 그래도 최소 1년 이상 관련된 활동들을 한 것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서로 볼 때 열심히 보죠. 이 친구는 정말 열심히 했나? 가능성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보죠. 딱히 뭐 딱 찍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본인이 사실 하고 싶은 거 이게 자기소개서 같은 것을 같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제 예를 들게요. 자기는 뮤지컬을 하고 싶다는 거. 나중에 뮤지컬 하고 싶대. 근데 아주 단순하게 그런데 1년에 뮤지컬 몇 편이나 보느냐? 한 편도 안 보고 한 편 정도 보대요. 그럼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뮤지컬을 하고 싶으면 고등학교 때도 뮤지컬을 가능한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 내가 영화 하고 싶은데 1년에 영화 한 편도 안 보고 오늘 한 편도 안 보고 이런 거는 사실은 상식적으로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죠. 1년에 영화 한 편도 안 보면서 물론 본격적으로 대학 가서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고등학교 때 1년에 영화 한 편도 안 보면서 영화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자기가 지향하거나 하고 싶은 꿈하고 연동된 활동들 같은 것들이 있는 게 아무래도 선생님이 설명할 때 이 친구는 열심히 했나 보네.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또 질문? 네. 문화 콘텐츠학과를 위해서 어떤 거기서 어떤 일이 있어요? 지금 가 있는 친구는 몇 명이 지금 가 있는데 한 친구는 아까 라이엇 간 친구는 CS 파트 쪽에 가 있어요. CS 파트하고 e스포츠 쪽에 가 있고 게임 쪽에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넷마블에 들어간 친구는 기획 파트가 있고, 근데 여기는 제가 쓰지 않았는데 이제 국문과 나와가지고 수종골 문화 콘텐츠로 간 친구도 게임에서 가야 돼. 그 친구도 기획, 그다음에 아니면 마케팅 이런 쪽이 가야죠. 실제로 이제 문화고등학교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로그래밍을 가르쳐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사실 따로. 근데 이제 학과 아이들 학생들 중에는 프로그래밍 할 줄 아는 친구들도 있긴 해요. 그래서 뭐 자기가 이제 간단하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요것은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실. 뭐 숫자가 작아서 그런데 숫자가 좀 많아지거나 이러면 교과 활동한 쪽 속에는 여러분들이 비교과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소화되는 것도 있지만 방학이나 이런 기간을 이용해서 특별하게 교육을 합니다. 예를 들어 광고 콘텐츠 기획 같은 것들을 이제 방학 동안에 특별히 교육을 하면서 실제로 그때 찍는 거, 그다음에 편집하는 거 이런 거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기획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CS 쪽이라든가 혹은 이제 큰 기업 같은 데는 대외 쪽, 홍보 뭐 이쪽에 이제 사실 주로 가는 걸로 볼 수가 있지. 동아리에서요 지금 영화를 만드는 그런 제작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광고 소식할 때요 작년에 음악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부분에 넣어야 되는지 또 안 듣는 부분도 있고 그걸 조절하는 방법을 입학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메일 보내세요. 근데 또 시간이 좀 많이 지는데 어떤 부분이에요? 다 할 수 있는지 그 특정 장르만을 집중해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일단 첫째 하나 특정 장르만을 예를 들면 뭐 방송만 문화 콘텐츠과의 전체 교육과정 자체가 방송만 집중적으로 한다든가 영화만 집중을 한다든가 게임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사실은 그 기초를 이룰 수 있는 역량들을 계속 만드는 작업들을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몇몇 장르들 이제 과목 한 개, 두 개 이렇게 통해가지고 이제 조금 더 진입을 시키고 나머지 활동들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비교과 활동이나 실제 공모전 활동이나 이런 활동을 통해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게임을 만들고 싶다. 그럼 게임학과에 가는 게 제일 나아요. 내가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문화 콘텐츠를 하고. 근데 이제 좀 더 내가 게임에 관련해서 그런 기획이라든가 말씀하신 것 아까 영화 얘기 말씀하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문화 콘텐츠를 알 수 있어요. 영화하고 좀 비슷해요. 실제 내가 음악을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싶다. 그러면 실용음악과나 이런 데 가야죠. 그쪽에 더 가고 싶다. 근데 음악 관련해가지고 좀 더 포괄적이고 하면서 다른 역량까지 같이 켜서 뭔가 하고 싶다는 문화 콘텐츠 학과를 선택할 수 있어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약 4년 기간 동안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가는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실제로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 콘텐츠 학과 내의 이 다양한 과목들을 수강을 하면서 내가 관심이 더 가는 것, 내가 더 생각나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들을 교과목 내에는 없지만 내가 찾아서 공부하고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도서관에서 관련된 수업들을 찾아서 내 영역을 찾아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할 건데 음악과 관련된 교과목이 우리 수업들이 많지가 않네 라고 고민을 해보고 있고 영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화과보다 훨씬 더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과 내에서는 그런 것들을 개별 교과목들을 잘 선택해서 그 길로 진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들 관련된 과목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면서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알아가라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이 대학 4년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또 마지막 혹시 있으면 한 명, 없으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없나요? 네, 그러면 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